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금보라입니다. 크론병의 증상은 만성적이고 자꾸 재발하는 반복성의 복통, 그리고 설사, 그리고 체중 감소, 그리고 때때로 혈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증상들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반복이 된다. 그 외에도 특징적으로 이렇게 항문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에 치루라든지 치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든지 반복되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특히나 더 이런 크론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론병의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학적인 요인,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환경적인 요인은 아주 옛날에 비해서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들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크론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가 뭔가 이런 질환을 발생시키는데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면역학적인 요인은 이 면역을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면역 반응이 자꾸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크론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이게 뭐 유전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내에 이러한 크론병이 있고 또 많다 그러면 그 가족은 조금은 더 이런 유전성을 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크론병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크론병 이렇게 자녀가 낳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병의 기전에 있어서도 이 유전자가 어떻게 조금 변이가 와 있는 그러한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면역의 불균형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이러한 크론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아시는 것처럼 대장염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주로 증상들이, 염증들이 국한돼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크론병은 범위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어서 입에서부터 모든 위장관을 다 침범할 수 있고, 대장이 관련된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소장 관련 증상이나 여러 가지 침범 부위에 따른 증상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론병과 이 궤양성 대장염의 이 발생 연령이 또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병이 발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연령은 없고 여러 나이 연령층에 걸쳐서 골고루 발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질환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침범 깊이가, 크론병은 위장관 벽에서 깊은 부분까지 염증이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침범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궤양성 대장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침범 범위에 따른 합병증이 양쪽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론병을 진단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크론병 관련한 혈액 검사라든지 대변 검사라든지 또 특히 이제 복부 CT를 찍게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병이 소장이나 뱃속의 대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장관도 침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CT 중에서도 이제 소장 CT를 찍어서 소장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장 내시경도 물론 해야 되고, 대장 내시경에서 병변이 어떤 형태인지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변이 있으면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크론병에 합당한 그러한 조직 소견이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의 결핵, 장 결핵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 결핵이 또 장 크론병하고 상당히 내시경에서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또 감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별을 위한 검사들도 저희가 진단할 때 반드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론병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위장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장관을 다 침범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침범 깊이가 위장관 벽을 전층을 다 침범하는 굉장히 깊은 염증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위장관에 굉장히 그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 모양의 변형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그러니까 장하고 장 사이에 이렇게 염증 때문에 붙어서 터널이 생기거나, 복강 내에 있는 다른 장이랑 붙어서 또 터널이 생기는 그런 누공, 항문의 치루,
이러한 것들이 이 크론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히 이제 장천공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동막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장에 천공은 되진 않더라도 협착이 돼서 좁아지게 되면 음식물이 통과할 때 부분적인 장 폐색 증상, 물론 나아가서는 완전히 장이 폐색돼서 장이 막혀버리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염증들 그리고 합병증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한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결국은 암의 발생률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치료를 굉장히 잘 해서 염증을 잘 가라앉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들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크론병의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일단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원인 불명의 염증이 위장관, 장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증을 어쨌든 가라앉히는 그러한 치료가 굉장히 1차적이고 중요한 기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염증 약물 중에 이런 강력한 생물학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염증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을 정도까지도 염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면역 조절제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낫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평생을 이 병을 갖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악화가 될 때도 있고, 혹은 아무리 낮은 정도의 염증 수준을 우리가 쭉 꾸준히 유지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강의 협착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누공이라든지 치루라든지 이러한 합병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한 한 염증을 낮춰서 오랜 기간 동안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장절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도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치료 방법으로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요. 이러한 강력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합병증을 우리가 예방을 하고 늦추고, 발생을 하면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하고 또다시 약물 치료를 하고 하는 식의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그때그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그러한 약물과 수술을 선택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